안녕하세요. 그런줄이나 호스트입니다. 오늘은 인형 칠하는 거 수다 떨어볼게요. 일단 인형을 사야지 칠할 수 있잖아요. 쇼핑몰에서 타미야도 괜찮고요. 레진키도 괜찮은데 저는 저렴하고 양 많은 덕용 미군 탱크 크루 인형 중에서 제일 포즈가 화려한 전향반으로 칠할 거예요. 저는 아크릴 컬러 사용하고 있는데 원래 라카에서 에나멜 블렌딩하고 그런 식으로 컬러링을 했었는데 두통 때문에 지금은 아크릴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안쓰럽죠. 대부분 인형하는 분들이 이 휘발성 있는 물체에 조금 노이로제 같은 게 생기더라고요. 점점 할수록. 인형 얘기할게요. 인형 칠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살색 확 칠해놓고 컬러링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제가 칠하는 방법은 에어브러쉬가 있으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게 그 어두운 색깔, 굉장히 어두운 컬러를 밑에서 위로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톤이 한 2, 3단계 더 밝은 정도의 컬러를 반대쪽으로 위에서 아래 빛이 닿는 부분 방향으로 뿌려주세요. 그러면은 작업하실 때 훨씬 더 명암을 보시기가 좋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제가 그걸 선택한 이유는 노안 때문이고요. 요즘에는 한 톤으로 칠하면 면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줄 아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살색을 선택을 하세요. 이 인형의 기본적인 컬러 피부톤을 어느 정도로 갖고 갈 것인지 생각을 하시고 그 톤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밝은 색을 확 칠하지 마시고 가장 밑색이 되는, 그러니까 내 얼굴 껍질 안쪽에서 너무 빨갛지 않은 정도, 그 바로 위에 있는 정도 컬러를 생각해서 밑색을 바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색을 바르신 다음에 그것도 물론 하이라이트가 들어올 자리부터 먼저 칠하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리고 인형 칠할 때는 특히 아크릴로 칠하실 때는 불투명이기 때문에 블렌딩,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복가시라고도 표현을 해요. 일본어 써서 죄송하지만 그러니까 점점점 색이 변하는, 어두운 톤에서 밝은 톤, 아니면 빨강에서 파랑으로 변하는, 아주 자연스럽게 변하는 그 과정을 블렌딩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블렌딩 하실 때는 보통 블렌딩이 잘 되는 물감들이 있어요. 에나멜도 잘 되고 아크릴 계열도 라카 계열도 잘 되는데, 유독 이 아크릴 계열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칠해지면은 덧색을 칠하지 않고서는 그 효과를, 블렌딩 효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감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단계를 쪼개서 아주 미세한 붓으로 하시든지, 이걸 잘 모르시겠으면 두꺼운 붓으로 다른 색깔을 칠하시고 그 중간 톤들을 계속 섞어가면서 색을 만들어서 칠해 보시면 아크릴 컬러의 특징을 좀 아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아크릴 컬러는 생각보다 말랐을 때 좀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어요. 안 그런 경우도 있어요. 짙은 컬러 같은 경우 얘네도 마르면 밝아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크릴 컬러는 내가 희석했을 때보다는 조금 어두워질 거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칠하다 보면은 난 분명히 색을 섞어서 칠했는데 전혀 톤 차이가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잘못했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왼쪽에 광대 부분을 칠하고 있는데 중간 톤을 또 칠하고 있죠. 저런 식으로 어두운 톤, 내가 칠해 놓은 색깔들 사이에 그것의 중간 톤이 되는 것들을 칠해주면서 면을 점점 세밀화 해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목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잊지 말고 세수할 때 꼭 목 씻으라고 어머니가 얘기하셨잖아요. 그때 생각하시면서 목도 꼭 칠해주는 거 잊지 마세요. 다 칠해놓고 어머나 목 안 칠했네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말하는 사이에 갑자기 하얀 눈알을 칠해버린 상황인데요. 이상해 보이죠? 하지만 저것도 하나의 과정입니다. 콧날 칠하고 그리고 아이섀도우 부분 칠하고 나서 그 다음에 눈썹 때문에도 눈이 또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잖아요. 눈썹에 진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을 조금 표현해 주게 될 거예요. 앞에 이제 영상에 나오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 보시면 이게 지금 그래 너 잘났다 3모델 잘 칠한다 뭐 이런 소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건 뭐 잘 칠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학교 때 미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면을 어떻게 나눌지 이런 거에 대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면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냥 고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하고 재밌게 즐기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박수는 쳐주실 것까지는 없지만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욕을 하실 거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지금 콧날 부분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코 같은 부분도 코의 그 볼록한 부분들이 양옆에 있잖아요. 코에도 뭐 개기름이 끼고 하지만 개기름까지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저도 그렇게 되고 싶긴 하지만 그 능력까지 된다면 정말 신의 경지이겠지만 기본적으로 구조상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콧몽우리 부분도 하이라이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을 자주 보세요.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나 잘생겼지 이러지 마시고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 얼굴의 굴곡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면은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면서 와이프한테 욕 들어먹는 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닐 테니 우리가 욕 들어먹으면서 내 광대뼈에 빛이 어떻게 닿는지 코에는 빛이 어떻게 닿는지 등등을 보시면은 인형색 칠할 때나 물체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보이시게 될 거예요. 지금도 보면은 코 밑부분 칠하고 있는데 코 밑부분도 그냥 이론적으로는 코의 그림자 때문에 저기가 어두워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맞지만 이게 구조적인 거를 도드라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저 부분에도 자연스럽게 높낮이를 표현해 주는 것이 그게 법칙이에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들 해요.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되고요. 또 다시 또 목 칠하고 있죠. 반드시 잊지 말아주세요. 목을 칠하는 거는 자칫하면 목이 검해서 떼낀 것처럼 보이게 되니까 반드시 꼼꼼하게 정면만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옆면, 뒷면 다 바라보시면서 안 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색깔들 지금 쓰고 있는 팔레트는 웹 팔레트예요. 아크릴 컬러는 순식간에 말라버리기 때문에 웹 팔레트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웹 팔레트는 나중에 제가 영상에 웹 팔레트를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영상 꾸준히 보시면은 재밌는 툴들도 소개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사실 노하우라는 게 없어요. 내가 체득한 것이 진정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어떤 것들을 체득했는지 보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즐겁게 보시고 얘는 이렇게 사는구나. 와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 재수없다. 각자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욕을 하시건 박수를 쳐주시건 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자, 지금은 눈 주변이나 입술 부분이 상대적으로 붉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활용해서 포인트를 주고 있어요. 입술을 그냥 내가 만든 기본 색깔로 그냥 덮어버려도 상관은 없는데
조금 더 신경을 썼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리고 인형을 칠했기 때문에 입술 색깔도 차별화를 두고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저기에 하이라이트를 주시는 분도 계세요. 입술 윗부분에.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지금도 보면 인중 사이를 밝게 칠해줬는데 저 부분을 칠해주게 되면은 입술이 톡 튀어나오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볼 부분보다 자연스럽게 입술이 위에 앞에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저 부분을 밝게 칠해주니까 앞으로 튀어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껴보시면 좋습니다. 코 부분은 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신경이 많이 쓰여요. 너무 하얗게 칠하면 코가 멀찌감치 혼자 나와버리고 또 어둡게 칠하면 얼굴이 평평해 보이고, 그런 것들은 제가 얼마나 진하게 칠하세요 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칠해보면서 느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처음에 칠했던 것보다 지금 화면에 위에 보이는 좌측 상단에 있는 녀석이 초반에 칠했던 컬러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팔레트, 웹 팔레트에서 화면의 중앙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지금도 보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밝은 톤의 하이라이트가 칠해지면서 광대 부분이라든가 콧몽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칠해지지도 않는데 그냥 붓질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다 칠해지고 있는 겁니다. 해보시면 압니다. 제가 생각할 때 층이 덜 나눠졌다 생각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한번 해주는 거죠. 지금도 보면 그 눈 밑에 팔자주름이 있는 부분도 굴곡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밝은 라이팅이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기에 저런 하얀 광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 광을 느끼고 싶으시면 밖에서 한 1시간 정도 전속력으로 달려보신 후에 들어오신 다음에 온몸에 땀이 젖었을 때 거울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딱 저 자리에 반짝반짝 빛나는 하이라이트가 오게 될 겁니다. 지금 눈깔 칠하고 있는데요. 3호대1에서는 느낌 살리려고 눈알을 칠하는 분도 계시고 눈알을 안 칠하는 분도 계신데 저는 이분이 눈이 굉장히 큰 캐릭터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타미야에서 그 뭐라 그러죠? 동공의 돌출 부분까지도 묘사를 해놨더라고요. 칠하라는 거죠. 그럼 칠해야죠. 그래서 칠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분 볼 때마다 나이가 드러나긴 할 텐데 어렸을 때 좋아했던 코미디언 이기동 씨가 생각나더라고요. TV에서 흑백 TV였지만 보면서 즐겁게 웃으면서 TV 봤던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수다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다음에 또 수다 떨거리 만들어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